88세에도 청년처럼. 반세기 의사가 밝힌 놀라운 건강 비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무려 88세이신데도 젊은이 못지않은 활력을 자랑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답니다. 반세기, 그러니까 5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의 건강을 돌봐오신 박진수 원장님이신데요. 최근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주셨어요. 우리 주변 어르신 열의 9은 자신도 모르게 건강을 해치고 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박 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욱 안타까운 건 이런 문제들이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죠. 얼마 전에 박 원장님께 진료를 받으러 오셨던 한 분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평생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셨던 68세 이민준 씨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운동도 하시고 몸에 좋다는 영양제도 꼬박꼬박 챙겨 드셨대요. 그런데 정말 사소한 감기 기운으로 병원을 찾으셨다가 불과 보름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동안 철저히 지켜왔다고 믿었던 그만의 건강관리법이 실제로는 몸의 방어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던 거죠. 하지만 희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걱정부터 하진 마세요. 박 원장님은 오랜 경험을 통해 아주 희망적인 사실도 발견하셨거든요. 90이 넘어서도 여전히 정정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분들의 생활 방식은 우리가 흔히 건강상식이라고 믿어왔던 것들과는 사뭇 다른 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분들이 실천하는 방법들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따라 할 수 있는 아주 쉽고 간단한 것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값비싼 보약이나 몸을 혹사하는 힘든 운동이 아니랍니다. 매일 아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로 얼마든지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 비밀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비밀, 내 몸의 튼튼한 방패, 면역력을 키우는 식사법. 앞서 말씀드린 이민준 씨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매일 아침 몸에 좋다는 것을 열심히 챙겨 드셨지만 정작 우리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것들은 놓치고 계셨던 거예요. 박 원장님은 이렇게 강조하세요.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 즉 면역력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연세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쉬운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작은 문제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제가 50년간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건 이 면역력 관리만 제대로 해도 웬만한 질병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면역력을 위한 식사의 핵심. 알록달록 채소와 과일 친구들,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처럼 색깔이 선명한 채소에는 우리 몸의 방어세포를 힘나게 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득해요.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과일, 사과, 오렌지 등도 몸속 노폐물을 청소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준답니다. 마치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를 색깔별로 골고루 선물하는 느낌이랄까요? 힘을 내요. 양질의 단백질. 우리 몸의 방어세포들은 단백질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닭가슴살, 생선, 두부, 콩처럼 좋은 단백질을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등푸른 생선에 많은 오메가-3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관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죠. 햇볕 비타민, 비타민 D 챙기기.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비타민 D는 특히 어르신들에게 부족하기 쉬워요. 연어, 달걀 노른자, 비타민 D가 강화된 우유 등을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향긋한 건강 지킴이,
마늘과 토마토. 마늘은 나쁜 균을 물리치는 힘이 있고,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 성분은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해요. 꼭꼭 씹는 즐거움. 음식을 오랫동안 꼭꼭 씹어 먹으면 소화액이 충분히 나와서 음식 속 영양분이 우리 몸에 훨씬 잘 흡수된대요. 이렇게 잘 흡수된 영양분은 우리 몸 스스로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사용된답니다. 물, 생명의 근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물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을 배출시켜 면역력을 자연스럽게 높여줍니다. 하루 동안 여러 번에 걸쳐 꾸준히 물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박 원장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당부를 덧붙이셨어요. 몸에 좋다는 약이나 영양제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제가 50년 넘게 지켜본 결과 신선한 제철 음식으로 차린 균형 잡힌 식단과 올바른 식사 습관만으로도 면역력은 얼마든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비밀, 쌩쌩한 두뇌. 노화와 기억력 감퇴를 막는 생활 습관.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요? 에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박 원장님은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원장님이 만나본 9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 중에는 30대 젊은이 못지않은 또렷한 기억력을 유지하는 분들이 꽤 계셨다고 해요. 비결이 뭘까요? 기억력을 지키는 황금 습관 4가지. 꿀잠의 힘.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중요한 기억들을 차곡차곡 정리한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규칙적으로 7, 8시간 정도 푹 자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가벼운 발걸음, 활기찬 두뇌, 특별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매일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생각하는 힘을 유지하고 새로운 뇌 신경 연결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대요. 특히 매일 비슷한 시간에 걷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면서 기억력 향상에 더욱 좋다고 합니다. 뇌를 즐겁게. 두뇌 운동. 가만히 있으면 뇌도 심심해해요. 책을 읽거나 간단한 퍼즐 맞추기, 장보기 목록 외우기 같은 소소한 암산도 좋아요. 특히 새로운 악기를 배우거나 예국어 단어 몇 개씩 외워보는 것처럼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뇌에 신선한 자극을 줘서 젊음을 유지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랍니다. 똑똑한 식탁, 호두 같은 견과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 등에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풍부해요. 함께하는 즐거움, 활기찬 소통, 가장 중요.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더 빨리 기운을 잃기 쉬워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동네 모임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뇌를 깨우는 아주 좋은 활동이랍니다. 실제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웃과 만나 교류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기억력이 30% 이상 좋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박 원장님은 실제 사례를 들어주시며 강조하셨습니다. 85세에 이런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기 시작하신 분이 있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주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나이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 번째 비밀, 밤의 보약, 건강한 노년을 위한 꿀잠의 기술.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박 원장님은 이건 아주 위험한 착각이라고 말씀하세요. 잠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우리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라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잠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 몸의 생체식의 변화와 관련이 깊어요.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잠들기 어려워지고 깊은 잠을 유지하기도 힘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몇 가지 간단한 노력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꿀잠을 위한 작은 실천들.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기. 주말이라고 늦잠 자거나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불규칙한 습관은 생체 리듬을 더욱 헷갈리게 만들어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숙면에 가장 좋은 황금 시간대라고 하니 참고해 보세요. 아늑한 나만의 잠자리 만들기. 잠자는 방은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 좋아요.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처럼 밝은 빛을 내는 전자기기 사용은 잠시 멀리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자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캐모마일 같은 허브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짧고 굵게 활력 충전 낮잠. 낮잠도 잘 자면 약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길게 자는 것은 오히려 밤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20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이 피로를 풀고 오후 활동에 집중력을 높이는데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아침 햇살과 함께 하루 시작.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활짝 열고 햇살을 쬐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아침 햇살을 받으며 가볍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밤에 잠을 잘 오게 하는 멜라토닌 분비가 정상적으로 조절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 똑똑한 음식 선택.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커피처럼 카페인이 든 음료나 소화가 부담스러운 기름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대신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가볍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을 깨지 않도록 자기 직전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죠? 박 원장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하나하나 모이면 잠의 질이 몰라보게 달라집니다. 좋은 잠은 어떤 비싼 약이나 영양제보다 훨씬 강력한 천연 치료제예요. 숙면만 제대로 취해도 면역력이 2배 이상 높아지고 기억력도 훨씬 좋아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번째 비밀.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놀라운 변화가. 박 원장님은 진료실에서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하셨다고 해요. 제가 만난 가장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분들은 예외 없이 매일 걷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특별한 운동기구나 비싼 헬스클럽 회원권이 필요한 게 아니었죠. 걷기는 정말 가장 단순하면서도 우리 몸 전체에 놀라운 효과를 주는 운동입니다. 심장병, 당뇨, 치매 같은 무서운 만성 질환의 위험을 크게 낮춰줄 뿐만 아니라 매일 꾸준히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과 폐가 튼튼해지고 온몸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진다고 해요. 걷기가 우리 몸에 주는 선물. 온몸 구석구석, 산소 배달. 걸을 때마다 우리 몸 곳곳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활발하게 공급되면서 피로가 풀리고 생기가 돌아요. 뇌로 가는 혈류량도 늘어나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너무 욕심낼 필요는 없어요. 날씨가 궂은 날에는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아파트 복도를 오가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조금씩 체력이 붙으면 집 근처 공원이나 산책로를 가볍게 걸어보세요. 마음까지 상쾌하게. 걷는 것은 단순한 몸 운동이 아니에요. 걸으면서 복잡했던 머릿속이 정리되고 기분 전환이 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특히 푸른 나무와 맑은 공기가 있는 자연 속을 걷는 것은 우울하거나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데 아주 효과적이랍니다. 함께 걸으면 즐거움 2배. 혼자 걷는 것이 지루하다면 이웃이나 친구와 함께 걸어보세요.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힘든 줄도 모르고 금방 목표 거리를 채울 수 있을 거예요. 건강도 챙기고 외로움도 달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겠죠? 튼튼한 하체, 낙상 예방.
꾸준히 걷다 보면 다리 근육과 관절이 튼튼해져서 넘어질 위험도 크게 줄어든다고 해요. 특히 무릎이 약하신 분들은 경사가 없는 평지에서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박 원장님은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걷기는 세상 어떤 비싼 운동기구나 영양제보다 강력한 건강 비결입니다. 하루 딱 30분만 투자해보세요. 6개월만 꾸준히 하셔도 몸과 마음이 몰라보게 달라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5번째 비밀, 마음의 감기, 스트레스 다스리고 행복 충전하기.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단순히 기분 탓이나 마음의 문제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박 원장님은 이건 정말 큰 오해라고 지적하십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인 면역력을 약하게 만들고 심장병, 당뇨병, 심지어 우울증까지 불러올 수 있는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는 날리고 행복은 채우는 방법. 잠시 멈춤, 숨 고르기, 조용한 곳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입으로 길게 내쉬어 보세요. 이렇게 몇 번 심호흡하는 것만으로도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가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웃음은 최고의 명약. 일부러라도 웃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거나 친구와 만나 유쾌한 수다를 떨거나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활짝 웃어보세요. 웃을 때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들고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더욱 힘을 낸다고 합니다. 고마워라고 말하는 습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을 딱 3가지만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날씨가 참 좋아서 고마웠다. 맛있는 점심을 먹어서 감사하다. 오랜만에 친구와 통화해서 반가웠다. 같이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작은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일상 속에서 더 많은 행복을 발견하고 스트레스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답니다. 나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기, 스스로를 너무 다그치거나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오늘도 수고했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칭찬해주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껴주는 마음이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박 원장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복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실천하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히 가꿔야 할 것이 바로 이 마음의 건강입니다. 6번째 비밀, 외로움은 노. 건강한 삶의 활력소, 대화와 관계의 힘. 박 원장님은 50년간의 경험을 통해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셨다고 해요. 9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활발한 대인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약이나 운동보다 더 강력한 장수 비결이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였다는 거죠. 사회적인 관계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우리의 정신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이 줄어들고 관계의 폭이 좁아지기 쉽지만 이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건강한 노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노력들. 따뜻한 말 한마디의 시작. 대화는 관계를 여는 열쇠입니다. 매일 아침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밝게 인사를 건네거나 가족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오늘 하루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만남, 즐거운 활동, 집안에만 있기보다는 지역복지관의 프로그램이나 동네 동호회, 종교 모임 등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면서 삶의 활력을 더하고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을 거예요. 마음으로 듣고 진심으로 나누기.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작용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고 대답하는 것을 넘어 눈을 맞추고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는 마음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작은 관심을 표현하고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행동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소중한 연결, 끊지 않기. 사회적인 활동은 우울증이나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들과 꾸준히 연락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오랫동안 소식이 뜸했던 친구에게 용기를 내어 먼저 안부 전화를 걸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박 원장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혼자라는 느낌, 외로움이야말로 건강의 가장 큰 적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괜찮으니 누군가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해보세요. 그것이 그 어떤 명약보다 더 강력한 장수의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88세 박진수 원장님이 50년 넘는 경험을 통해 발견하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6가지 특별한 비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박 원장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건강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약이나 특별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소박한 습관들이야말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진짜 보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6가지 비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내 몸의 방패, 면역력을 키우는 식사법, 쌩쌩한 두뇌, 노화와 기억력 감퇴를 막는 생활습관, 밤의 보약, 건강한 노년을 위한 꿀잠의 기술,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놀라운 변화가, 마음의 감기, 스트레스 다스리고 행복 충전하기, 외로움은 노, 건강한 삶의 활력소, 대화와 관계의 힘.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어렵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당장 가장 쉬운 것 하나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